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갖고 좀 급히 영상을 켜봅니다. 오늘 아주 좀 전에 충격적인 양극재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공교롭게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왜 같은 날에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에코프로비엠이야 잠정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으니까 최종 실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 크게 이상이 없었는데, LNF는 아주 충격적인 영업이익을 나타내줬습니다. 완전히 원래 그 시장 컨센은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나온다고, 또 처음에는 사실 700억까지 얘기 나왔었어요. 이건 한번 좀 되게 좀 착잡한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화증권의 이영국 연구위원이 지난주에 한 2주 정도에 300억 정도로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실 시장이 놀랐다기보다 이제 이게 뭔가 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왜냐면 기존 컨센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낮은 컨센을 제시했기 때문에 좀 많이 시장에서는 사실 주가에서는 큰 반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주주로서는 좀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IR 지금 지난번에서 배포자를 통해서 1분기보다 매출은 잘 나올 거지만 영업이익은 줄 것이다 라고 약간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1분기 때 한 4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300억 정도 나오겠지 라고 했었으나, 얘네들이 미쳤는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시장에서 소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완전 어닝 쇼크의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진짜 얘네들은 IR에서 뭔가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못 나올 것 같으면 야, 니네 IR들한테 얘기해서 좀 느낌이라도 줘야지. 무슨 완전 어닝 쇼크의 실적 발표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늘 그래도 텔레그램에 남겼듯이 이제 실적이 한 300억 정도 나와주면, 그래 이제 기존의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주가가 부진했구나 하고 이제 반등하길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실 저 숫자 보고 잘못 판단한 거 아세요? 공 하나 빠져있는 줄 알았어요. 제 친구한테 그래 저는 한 300억 정도는 예상했었으니까 예상대로 나왔다라고 했지만 공이 하나 빠져 있었어요. 완전 진짜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업 실적에 예상을 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SKIT 같은 경우도 영업 적자를 컨센에서 예상했었지만 흑자라고 예상을 해서 좀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거뒀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NNF도 어느 정도 요거는 크게 벗어날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보고 느낌이 좋진 않았고, 최근 이 IR 배포자료에서도 안 좋게 했었기 때문에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이런 정도 안 좋을 정도는 예상은 못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옛날에 작년만 했어도 에코프로메하고 LNF하고 매출액은 차치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영업이익도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1000억 정도 나오면 한 700억 정도 나오고 따라잡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까지도 기대감을 가졌던 LNF지만, 얘네들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급 구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수직 계열의 산물일 수도 있는데, 이 LNF는 테슬라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리튬을 아예 지금 갖고 있죠. 리튬은 얘네들이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수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LNF가 전구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미국으로 나가는 거는 자기네 순수 우리 자본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할 때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이 실적 난리 나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사실 주가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주가가 설명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총 차이가 3배나 가까이 나고 있었어요. 원래 한 80%, 60%에서 80% 왔다 갔다 하던 이 시총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빼도 박도 못합니다. 숫자가 안 나와서 주가가 안 간 거다. 지금 배터리 아저씨 이런 걸 떠나서 수급 이슈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지만, 수급 이슈 플러스 수직 계열화 다들 아는 이야기는 차치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 숫자 때문에 이렇게 시총이 벌어진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와,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보다 더 매출도 많이 나오고 LNF가
어, 영업이익도 당연히 7, 800은 나왔었어야 돼요. 뭐 얘네가 변명했죠. 리튬 값이 이렇게 내리지 않았으면은 700, 800억 정도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리튬 떨어지지 않았으면 얘네들은 더 잘 나왔을 거예요. 얘네들은 1300원 나왔고 얘네들은 700원 나왔을 거예요. 다만 얘네가 훨씬 더 이 특이한 원자재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더 많이 해온 재고 물량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았던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이게 완전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불안했던 부분은 대표 인터뷰에 지난번 쪽에 이런 것도 막 뭐 향후 뭐 할 거다 하면서 생존의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 라는 인터뷰의 끝구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좀 느낌이 쌓였었어요. 왜 쌓였냐? 야, 지금 이렇게 양극재 파티를 하고 있고 뭐 시총이 막 그렇게 팡팡 올라가고 있는데 너는 뭐 생존?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계약을 완전히 지금 계약을 맺은 거에 사급 구조의 최악의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반대로 케이스 이제 리튬 값이 올라갈 때는 좀 더 극대화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작년과 같은 경우에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더 펌핑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반대로 지금 최악의 케이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나오자마자 거의 주가가 꼰도박질 치다가 마이너스 한 6, 7%까지 강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좀 일부 매수를 했는데 이거 막 끝도 없어요. 뭐 아무튼 매수한 이유는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다. 이게 지금 매출액은 다 뭐 셋이 비슷한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벌어진 이유가 영업이익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R 이게 참 어이가 없네요. 조금 얘기를 더 디테일로 드리자고 하면 요 부분 때문에 사실 주주들이 좀 더 퍼지고 가격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확대해보면 수주 언제 하냐? 지금 보면 기존 고객하고 LG 얘기죠. 장기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지금 원래 월별 계약을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렇게 주담이 표현했어요. 이게 사이가 너무 좋아서 사실 장기 계약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월별로 확실히 얘네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뭐 더 마진도 많이 받고 하겠죠. 만약 장기 계약하면은 당연히 마진도 더 깎아주고 디스카운트 들어가긴 하겠죠. 장점도 있지만 수주 물량의 장점도 있지만 이런 디스카운트의 할인에 대한 단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시장에서는 장기 계약을 원하긴 하죠. 아무튼 장기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반팔 7, 8, 9에 장난하나 지금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7, 8, 9 때 발표될 것 같다. 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뭐 뒤에 뭐 코스피 이전도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 진출 관련해서는 국내 생산해서 공장 이원하고 뭐 아시는 내용이고 또 신규 OEM 뭐 폭스바겐이든 포드든 파나소닉이든 이 검토 중에 있다. 뭐 7, 8, 9 얘네들은 겨울 때 후발 체결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OEM 얘기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좀 더 수주가 확실시 되고 있지만 얘네들이 공장 발표가 되고 나서 순서적으로 나올 것 같고 LG 뭐 SK나 OEM 쪽은 어쨌든 거의 이제 임박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전구체는 순수 미국 물량이에요. 미국 물량. 중국이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을 배제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 한 그런 물량이다 라고 실제로 다 얘기했었고 그래서 야 이거 뭐 니네 테슬라 거 다 사업받아서 쓰면 되지 않냐 라고 제가 질문했었지만 테슬라도 다 중국 물량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미국 물량만큼은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뭐 중국에서 해오는 거 그런 것들은 유럽으로 나가면 되지만 순수하게 미국 물량만큼은 국내 걸로 쓰려고 완전 다 바꾸고 있고 이게 만약에 나중에 FEOC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LNF가 사실 제일 유리하겠죠. 사실 얘네들은 다른 애들하고 다 대비해서 순수하게 우리나라 밸류체인으로 지금 짜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하고의 레드우드와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굉장히 잘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는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을 배제한다고 하면 LNF가 제일 수혜를 받긴 하겠죠. 뭐 나머지 뭐 다른 것도 다 하고 있다 뭐 맨날 하고 있어요. 코스피 이전은 이거 좀 강조를 했어요.
저 콩쿠르에도 들어가 봤지만 곧 이전 작업을 할 것이다. 이거는 아마 뭐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12월 검토 이런 것들 하려면 4개월 걸리니까 12월에 들어가게 되면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8, 9월 정도에 발표를 하고 4개월 정도 뒤에 코스피 200이 안 되는 시점을 탁 맞춰서 이전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자금 조달은 조단 위에 자금 확보가, 너는 지금 돈 많이 필요하죠. 얘네 지금 최대 주주 지분이 약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유상증자를 안 할 거다. 내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코스피 이전해서 외국인들이 얘네들이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려면 외국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줘야 돼요. 지금 주주 비율이 거의 20% 넘기, 외국인 주주 비율이 20% 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를 이전하고 좀 더 주가 펌핑할 의지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완전히 이거는 지금 얘네 운영을 진짜 잘못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30억으로 지금 곤두박질 친다는 게. 예? 지금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그런 방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널리스트도 얘기했죠. 이게 단기적인 영업이익률이 줄어든 거냐, 아니면 고질적으로 지금 계속 안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에코프로베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억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런 캐펙 투자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000억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뭐 자금 조달해봤자 5000억, 6000억인데 이 분기에 이 2분기만 해도 2000억 차이인데 이걸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코프로비엠은 영업이익이 지금 다 선순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LNF는 그 수혜를 못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고, 레드우드 쪽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거 CEO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네, 뭐 기대도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 보면 뭐 결국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진할 수가 없는 정도로 많이 왔어요. IR 뭐 많이 하겠다 모르겠고, 네, 뭐 실적은 이것도 아직도 확실하게 안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어떤 3분기 때도 완벽하게 회복을 못할 것 같아요. 리튬이 좀 레깅이 있다 보니까 지금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은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3, 4분기 때 반영될 예정이다 보니까 물량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소극적으로 했던 거고, 전망 뭐 모르겠고요. 굉장히 좀 꿀꿀한데, 뭐 코스피 요거 하나 지금 기대해 볼 거예요. 지금 지금 계약 체결 요 힘으로 지금 이때 더실 부분은 이때 좀 더 시면 좋긴 할 것 같고, 요거 이 두 가지 호재 때문에 그나마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익률 당연히 5% 정도 나와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완전히 진짜 CEO 갈아야 될 정도로의 지금 문제예요. 이렇게 계약이나 이런 걸 예상을 못하고 관리를 했다는 거는, BM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저의 지금 효자 종목이 완전 BM인데, 여기 보면은 뭐 단결정, 이거는 뭐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뻔한 얘기예요. 신규 제품은 캐파 미계획에 미포함되어 있고 캐파 업사이드도 있다. 가족회사 잘하고 있다. LNF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리스크 요거는 어떤 제 구독자분이 이렇게 저한테 포워딩을 해주셨는데 되게 의미 맞는 얘기예요. 일부는 지금 LNF가 그 멘트에도 남겼죠. 지금 테슬라에서 굉장히 모델 3Y 잘 팔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가격을 낮춰서.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모델 Y의 기본 모델 스탠다드 라인 모델이 잘 팔린 거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 얘네들이 아예 전력적으로 재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IRA 때문인데 배터리가 지금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한 이 공급 라인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유럽이나 이런 아시아 쪽은 LFP 쪽을, 왜냐면 지금 기존에 미국에 나가던 LFP 배터리 있잖아요. 그런 물량들을 다 아시아에서 소화해줘야 돼요. 아시아, 유럽에서. 그래서 더 우리나라에 더 들어온 것도 있고, 이 물량을 이렇게 이름 지금 흥분해가지고 말도 꼬이고 난리 났습니다.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LNF는
좀 더 유럽의 지금 거래선이 지금 중국의 Y의 롱레인지 모델이나 유럽에 나가는 롱레인지 모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기타 지역이 조금 얘네들이 더 디스카운트를 그쪽에 LFP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LNF는 그런 쪽 유럽하고 아시아 쪽에 롱레인지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거보다 LFP 쪽을 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면 미국이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있는데 원래 미국은 다 파나소닉이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모델 Y의 일부 모델을 이제 LN 걸로 바꾼 것처럼 그것도 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결론은 미국에 있는 거는 전부 다 3원계로 다 바꿀 예정인 거예요. 우리나라 걸로. 미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걸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도 안 나와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걸로. 근데 이제 그 물량이 좀 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시아 쪽하고 유럽 쪽이 좀 LFP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수요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쭉 읽어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LNF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는 LG 엔솔이 아닌 파나소닉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F 양극재는 별개입니다.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일부는 지금 새로 LNF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미국으로 새로 뚫렸습니다. 그리고 좀 다 이제 수급이 되는 건 아니니까 파나소닉 먼저 그 정도로 캐파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주운 부분이 있다. 중국의 상하이 공정은 IRA 보조금 혜택 문제로 미국의 지역으로 수출될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LFP를 채택한 전기차의 생산 비중이 높다. 그래서 LNF는 고객사의 판매 전략이 LNF의 양체 사업에 비우호적이다.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여기 SK도 SK 엔솔 확보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다. 26년이니까 그게 차이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실적 최종적인 엔드 유저의 테슬라의 수요를 그렇게 온전히 받지는 못하고 있는 거는 리스크 포인트이긴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해야 되고요. 아무튼 지금 LNF는 기대할 거는 공시밖에 없습니다. 네. 공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 얘네들이 OEM 쪽에 납품 공시를 한다고 했는데 기술력은 좋은 회사니까 그걸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좀 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더 추가적인 이야기들은 좀 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좀 더 정리해보고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2차전지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 LNF만 못 버텨주고 있죠. 앞으로 또 이번 주에 아마 8월 10일까지 8월 11일인가요? 지금 에코프로 편입 이슈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루에도 막 5% 플러스 마이너스 5% 되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7, 8% 되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있는 시점에 좀 일부 저도 또 사고 팔고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잘 대응을 하셨다가 장기 투자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 위주로 잘 가지고 계시면 되니까 에코프로 그룹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도 지금 원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도 지금 1100억을 기록했다.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시총이.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너무나 이 충격적인 쇼크 실적을 받을 텐데 마음 잘 추스리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